자, 황교안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 얘기는 지난번에 아주 속에 있는 말씀 다 해주셔서 그 얘기는 오늘 이제 뭐 안 하도록 하고요. 좀 당 상황이 그래도 직전 대표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남다르게 당을 보고 계실 텐데 국민의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여전히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좀 고무적인 것은 국민의 힘이 변화해 가고 있다. 그것이 고무적입니다. 아직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바뀌어야 된다.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혁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뭐 답답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가고 있다. 바뀌어가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기기 위한 뭐 1차 목표는 정권 교체 아닙니까? 예, 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대권 도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셨는데 이제 라이벌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같이 또 도전하신 이제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뭐 기존에 또 홍준표, 뭐 유승민 이런 분들 계시는데 최재형 감사원장부터 말씀해 드리면 이제 입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힘이 모인 것이야. 힘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 전 원장은 뭐 아시는 것처럼 감사원장으로서 이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잘 찝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뭐 잘 이렇게 준비되고 그다음에 감사 업무를 감사 업무에 집중하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부의 탄압에 의해서 그냥 먼저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이거 가지고서 뭐 공직자가 뭐 이렇게 무책임하게 미리 나와가지고 선거에 뛰어들었다 이런 말도 하는데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러게요. 이 정권이 그렇게 만든 거죠.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자산이고 또 바른 분입니다. 바른 분이에요. 그 경기고등학교 선배님이시죠? 예, 뭐 몇 년 선배? 1년 선배입니다. 1년.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서로 아셨어요? 뭐 대충 알죠. 오. 뭐 그렇지만 이제 제가 기억하는 아주 인상적인 것은 그 동기 중에 그 이제 좀 걷기가 어려운 분이 있었어요. 거기를 업어가지고 등하교를 시켰던 그런 분입니다. 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 이해도 깊고 또 바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아주 좋은 자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은 아직 안 들어오고 밖에서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들어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들어와야 됩니다. 뭐 지금 이제 누구든 우리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 진영은 힘을 모아서 우선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이 당 저 당 흩어져 가지고 뭐 우리 힘 모아보자 그럴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1야당에 다 모여서 그 안에서 이제 경쟁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정당당하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후보가 나오면 훨씬 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 길을 가야지 나의 입장을 생각하고 뭐 당의 입장보다는 개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대의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의는 정권 교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쪽 국민의 힘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 황 대표님, 뭐 최재형 원장, 홍준표, 유승민 쭉 이렇게 해서 경선을 해서 누가 이제 올라가고 윤석열 총장은 밖에서 아직 김동연 전 총리도 뭐 김종인 장관도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아직은. 그러니까 김동연, 윤석열, 그 다음에 또 안철수 이렇게 해서 거기서 또 아름다운 경선에서 야구로 말하면 플레이오프 서로 해가지고 코리안 시리즈 이렇게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또 단일화 아름답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거는 오세훈하고 안철수하고 서울시장 단일화 하듯이 가능성을 예.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 과정에서 잘 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네. 어떻게 해야 정권 교체가 확실하게 되겠나. 네. 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안위나 또 개인의 어떤 그 판단 이거보다도 저는 이 길을 확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철수 대표와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과의 단일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드시기도 하는데 네. 그때는 사실은 배경이 있어요. 그렇게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 전에부터 이미 대통합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배경 속에서 안철수 대표도 이제 단일화 논의에 나선 거고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아무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던 상태에서 밖에서는 밖에서대로 하고 우린 여기서 해가지고 나중에 붙어보자. 우선 그 얘기하다가 시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행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다 시간 놓쳐버리면 제가 이제 확률이 높은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를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가장 확실한 길을 찾아야 된다. 네. 가능성들을 따라갈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길을 찾아야 된다. 결국은 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한기환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뭐랄까 당위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시기를 저울질하느라고 아마 그 전략상 안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 볼 때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그럼 계속 국민의힘 이름 바꿔도 뭐 그 당 지지하고 그 당 여태까지 몇십 년을 지지했는데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이번에 법사위원장 뭐 나중에 뭐 가져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상임위원장 하나 못 차지하고 공수처고 뭐고 악법들 다 하나 못 막고 이상한 장관들 되지도 않는 비리 덩어리 장관들 하나 못 막고 다 통과시켜주고 문재인 폭정 못 막아. 그다음에 부정선거 그렇게 증거들이 많은데 한 번 주장 안 하다가 이제 한기환 대표는 나오셨지만 다른 분들 안 하고 근데 우리는 계속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부인이요 바람 펴도 용서해주고 뭐 사기 어디서 당하고 와도 용서해주고 도박해서 전 재산 날려도 용서해주고 계속 용서해주고 거덜이 나서 인생 패가 망신했는데도 어떻게 계속 용서했냐 이거죠. 이혼할 땐 이혼하고 새로운 결혼할 땐 결혼해야죠. 저도 재혼해가지고 성공한 인생인데요. 어떻게 우리 미워도 다시 한번 왜 국민의힘에 그만 강요를 하느냐. 국민의힘이 변할 생각, 그다음에 희생할 생각. 이번에 안철수 국민의당하고도요. 합당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그냥 들어와라야 그냥 다 포기하고 들어와라. 그러면 저짝에서 오세훈 씨하고 안철수 양보할 때 그 말 한 게 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뭐 일단 들어오라니 그게 당이론이라니까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니까 갑갑한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요. 2020년도에 그 자유민주 진영 재정당의 통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냥 들어와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 제1야당인 우리부터 내려놓고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제 들어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다 같이 뭉치자. 그래서 결국은 이름도 바꿨잖아요. 결국은 당 이름도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있고 또 가능성을 봐야지. 지금 안 되니까 너희는 안 돼. 저는 뭐 정치를 오래 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럴 때 제가 국정을 하면서 국회를 볼 때나 또 당 대표로서 국회를 볼 때나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길이라는 것은 항상 이기는 길은 없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길이 있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확실한 길이 없으면 가능성이 큰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미 뭉쳐 있는 그 당으로 들어가면서 개혁하는 제가 이제 통합과 혁신을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혁신과 통합.
통합만 갖고는 안 돼요. 통합과 혁신이 필요하고 또 혁신만 갖고도 안 됩니다. 뭐 이를테면 뭐 사람 몇 명 안 되는 사람도 혁신을 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흩어져 있는 것은 통합의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뭐 생각 같으면 그냥 당 만들어 확 튀어나가고 너희 뭐 혼내주고 싶지요.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다고 할 적에 할 때도 새로 그냥 당 만들자. 그 제 지지율이 뭐 3, 40%막 되고 이러니까 당 새로 만들자. 확 바꾸자.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바꿔섰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지율 1위인데 국민 지지율 1위인데 당에 아주 정치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뭉쳤고요. 당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경우 그렇게 돼야 승리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야당이 뭐 이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기는 전략으로서라도 같이 그 안에 뭉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견해는 다르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하고 또 지금 상황하고 다른 게요. 그때 대표님 그 당으로 들어갈 때는 그래도 지금 같이 보수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때예요. 그 당에. 안 그렇습니다. 아니 그때 물론 실망하는 그때 지지율로 말하면 8%밖에 안 됐어요. 아니 뭐 물론 그렇죠. 보수 우파 국민들이요. 그 이후에 저지른 그 일들이 우리가 실망한 것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나 엄청난 나라 상황이 가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에 너무 실망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도 들어가서 단일화되고 안철수도 나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다 응원을 하죠. 아직까지 뭐 그래도 친정이니까 응원을 하지만 너무 지금도 예를 들어서 큰 당으로서 그 당이론적인 것만 주장하지 말고 그거 좋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놓고 자 그러면 당명 하도 많이 바꿔왔으니까 그래 이번에 한 번 더 바꾼다. 요구가 만약에 있으면 그러면 새 판으로 하는 의미에서 국민의힘 고집 안 한다. 그냥 우리가 큰 집이지만 어느 정도 양보한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당 안철수의 당하고 합당 문제도 좀 배려하는 소수당을 배려하는 그때 왜 대표님 계실 적에 저짝을 배려해서 그때 통합이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조금 더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배째라예요. 지금 우리가 제3자가 볼 때 두루뭉두루고 말랑말랑 이러고 야 버스 떠나니까 나중에 두루뭉두루 말랑말랑 지지율 1위인 윤석열한테도 뭐 당근이니 뭐 당근은 비빔밥 드실 때 당근 꼭 넣어 드십니까? 아니면 당근 빼고 드신 적도 많잖아요. 예. 저는 당근 빼고 먹어요. 그런데 당근이라고 그러질 않나. 버스 떠난다고 그러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고 안철수도 얼마나 희생했어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 그때는 희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오세훈 당선됐으니까 이제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막 오만방자하게 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면 큰 당에서도 희생을 하고 당유론을 얘기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희생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희생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되고요. 또 형이 양보를 해야죠. 그런 방향으로 결과적으로 갈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전략적인 뭐 판단들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가서 지금 미워도 저는 사실은 이제 자꾸 새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유력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또 거기서 한번 깃발을 세워보고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총리로서 보고 또 대표로서 본 이런 소회는 이 분열해가지고 더 잘 되는 이런 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 잘못된 부분을 확 고쳐야죠. 국민들께서 확 고치시도록 이렇게 하고 또 당 안에서도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자꾸 내고 이렇게 해서 좀 부족한 그 아들이라도 좀 제대로 세워서 다시 하게 해야지. 너 부족하니까 너 나가. 난 다른 집 차릴 거야.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계속 이겨나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대는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근데 우리는 분열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능성이 어떤 것이 높은가에 대한 판단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이 박사님이나 또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안타깝죠, 저도. 그러나
다시 한번 뭐 또 다시 한번이라는 말 자체를 또 그러시지만은 예. 그러나 이길 길이 우선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국민들 앞에 사과드리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예. 지금 한기환 대표님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미는 의원들이 많습니까? 한기환 대표를 대선 주자로 미는 따르는 말하자면 그 본인들에게 물어보셔야죠. 아니 혹시 김무성 걔가 혹시 지원을 하지는 않나요? 하나요? 김무성 걔가 지원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가정이 가능합니까? 각자의 일대로 가고 있죠. 아 예. 그러면 이게 경선 통과가 이제 우선일치일 텐데 경선 통과되면은 부정선거만 안 하면요 제 생각에는 뭐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얘기는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뭐 그만두고라도 막으신다니까 우리가 믿어보고요. 경선 통과는 어떻게 조금 정치적 상황이 그 대표님 그때 지지율 한참 좋을 때하고 상황이 많이 조금 변했는데 자신하십니까? 어떻게 좋아질 걸로 보십니까? 뭐 이제 그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 뭐 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랬던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표를 향해서 목표는 정권 교체와 그리고 무너져 있는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고요. 그 목표를 가지고 정말 국민 믿고 뚜벅뚜벅 갈 겁니다. 국민들께서 나중에 이제 뭐 TV 토론이라든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누가 과연 이 위기 상황에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예, 결승점에서 누가 제일 1등이냐 앞섰냐 이거지 과정에서 1등이라고 해가지고 자만할 리도 없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결승점에서 이기는 후보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아는 사람들 몇 명이 한기환 대표 나오시면 꼭 이거 여쭤보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저는 알거든요. 한기환 대표님 머리가 가발이 아니라는 건 저는 알아요. 저는 아는데 같이 뭐 술도 한잔 해본 적도 있고. 근데 자꾸 가발이라고 그러는 거에서 직접 물어보래요. 내가 아니라고 설명했거든요. 직접 설명해 주시죠. 아니 지금 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삭발하고 지금 머리 다시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못 이게 가발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럼 이걸 뽑아야 되겠네. 가발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한번 뽑아봐 주세요. 직접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예. 여쭤봅니다. 요새도 색소폰 부시나요? 예, 뭐 아주 가끔 봅니다. 차에 혹시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 차에 트렁크에 갖고 다닐 상황은 아니고요. 뭐 집에 이제 한 구석에 있는데 아주 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 이럴 때 한번 살짝 불어보죠. 저거 한번 은재 잼이라고 합주 한번 하시죠. 제가 피아노 치고 좋습니다. 대표님이 멜로디 쫙 색소폰 하고. 그 제가 2011년도에 송년 가족 음악회 한 거 아시나요? 예, 압니다. 예, 뭐 그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마추어들이 아니 꽤 잘 부시던데요. 아니 아마추어 수준은 너무 잘 부시더라고요. 가족들 뭐 송년 모임할 때 뭐 술 먹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음악으로 가족의 우위도 다루고 또 그 가족 같은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래 하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기 재밌게. 좀 피아노가 있거든요. 예. 다음에 저 색소폰 있습니다. 네, 다음에 색소폰 가져오셔서 저거 이제 합주하는 것도 방송에 한번 해보시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저기 사모님을 뵀어요 집회 현장에서. 예. 근데 뭐라 그럴까 제 느낌인데 그때 삭발하시고 그러실 때 쫙 바리케이트 치고 막 그랬죠. 그때 한쪽 구석에서 어떤 여자분하고 사모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기 앞에 다른 부인 같으면 그 앞에 가셔서 아마 이렇게 좀 그래 할 텐데 그냥 군중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소극적이십니까 원래 사모님이?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데 예. 그런데
경우를 잘 생각하죠. 안 나서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뭐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거나 뭐 그거보다도 이제 그분들 그 대화하고 위로하려고 나가 있었겠죠. 그러게요. 좀 그때 전 감동 받았거든요. 야, 사모님의 그 뭐 처신이라고 그럴까 그 태도에 감동을 받아서 황교안 대표께서 결혼을 참 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혼은 어떻게 몇 점 주십니까? 잘했다 100점에. 저는 120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저한테 안 될 텐데 그거.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된대요. 왜요? 하여튼 뭐 있습니다. 예. 다시 뭐 사모님을 사랑하시는 건 지금 예. 몇십 년 사셨죠 지금? 37년. 예. 37년인데도 아직도 그거 가슴 뛰고 그랬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마지막 먼저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가족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된대요. 마지막으로 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실례지만 사모님과 가벼운 뽀뽀라도 하루에 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십니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대표님 저는 아내 사랑하고 네. 예, 또 우리 가족 사랑하고 또 우리 이 박사님도 사랑합니다. 그 점에서는 대표님이 아무리 국민적인 대권 주자라도 저한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번 이상 뽀뽀합니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